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원도 강릉시에 전국에서 소방차가 집결했습니다. 극한의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서 긴급 급수에 나선 건데요.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저수율 15% 선마저 무너지면서 대규모 단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릉 상황을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차 수십 대가 공설운동장에 줄지어 집결했습니다. 어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자 전국에서 새벽부터 50여 대의 소방차들이 긴급 급수를 위해 모인 겁니다. 충남에서 달려온 소방차가 양양의 소화전에서 한 번에 12톤의 물을 받아와 강릉으로 옮기는 겁니다. 왕복 60km, 총 5회를 300km 정도를 달려서 5회 급수를 할 예정입니다. 마을 의용 소방대원들도 나와서 긴급 급수 지원을 돕습니다. 소화전 이거 위치를 잘 모르니까 외지에서 온 차들, 그래서 이제 구분구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가 홍제정수장에 부은 물은 하루 3,000톤의 식수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1일 사용량의 3.5% 수준이어서 물 부족 상황은 여전한 상황.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재난사태가 선포됐지만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저수율 15% 선도 무너졌습니다. 강릉 시민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는 말라붙은 지 오래지만 대책은 제한적입니다. 15% 줄이고 있으니까. 기간상 9월달은 제가 비용을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네, 평균적으로 당연히 비가 오겠죠.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안 올 경우. 그래서 지금 회차하는 사람 목숨을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5만 3천여 가구의 계량기 절반을 잠그는 절수 조치는 계량기의 75%로 더 동염하게 됐습니다. 물이 아주 끊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고, 또 설거지할 때 그냥 졸졸졸이라도 나왔으면 좋겠고, 빨래고 청소고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오봉저수지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고지대 가구부터 물이 끊어지는 단수 상황이 오면 소방차들이 각 가정으로 가 긴급 급수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내일 강릉엔 5mm 안팎의 적은 비만 내린 뒤 다음 달 10일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 극한 가뭄 피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직접 강릉을 찾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물 공급을 위한 원수 확보 비용을 거듭 물었지만 강릉시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끝내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강릉시의 계획이 뭔지 MBC가 대신 확인해봤습니다. 이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직접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가뭄 대책 비용, 그중에서도 원수 확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강릉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원수 확보에 드는 부분 예산은 얼마 정도인데? 비용. 원수 확보 금액은 없습니다. 오로지 정수장. 정수장만? 그럼 원수는 어디서 와요? 원수는 아까 제약된 18,000톤 하고.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답이 없자 다시 묻습니다. 한 500억 정도 추가된다. 그 500억의 소요 내역은 뭐라고요? 정수장 확장이. 그 원수 확보는 추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 그거 물어보는데. 그거 말이 이상한데요. 보다 못한 김진태 강원지사가 나섰지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원하는 답을 듣진 못했습니다. MBC가 대신 확인해봤습니다. 강릉시는 연곡 지역에 있는 정수장을 확장해 여기서 시내로 물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수장 확장 비용이 바로 회의 때 언급된 500억 원입니다. 이곳은 다른 지역과 달리 물이 넉넉해 원수 확보 비용은 추가로 필요 없었습니다. 강릉시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원수 확보 비용이 필요 없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강릉시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3년 전부터 가뭄에 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곡 지역 지하 저류댐은 이미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600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댐과 지하 저류댐 추가 설치도 정부에 요청해왔다는 겁니다. 예산을 받아서 실지 공사를 하려면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 준비 기간을 취임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평년의 46% 수준인 역대급으로 부족한 강수량은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제한급수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식수는 하루 4만 톤이라 부족한 2만 톤은 급수차로 버텨야 합니다.
워터밤 행사를 할 정도로 물이 넉넉한 인근 속초와 차이점에 대해 강릉시는 속초와 달리 이 정도 가뭄은 처음이고 도시 규모도 서로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요. 돌연 SNS에 글을 올려 강릉을 방문해 즉각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총동원령을 내린 이재명 대통령을 높이 평가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한 건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때마쳐 한학자 총재도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내고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이나 금전 거래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늘 오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교단 윗선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한 걸로 보입니다. 입장문에는 특히 지시가 없었다는 대목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돈이 건너간 게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걸로 풀이됩니다. 한 총재는 경기도 가평 통일교 본부에서 직접 권 의원을 만나 쇼핑백에 든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마침 권 의원도 오늘 자신의 SNS에 한 총재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이제 곧 한학자 총재도 불러 조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그런데 관련자들의 진술이 절대적인 현금이 건너간 사건에서 핵심 당사자 2명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배포한 겁니다. 한편 아직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씨 측에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의 물증을 찾지 못한 특검은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건넨 목걸이 등을 전 씨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이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MBC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한 특검이 청구했던 영장 내용을 MBC가 확보해 분석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불과 19일 만에 국토부가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쪽으로의 노선 변경에 착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불과 19일 뒤인 2022년 3월 29일,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인 도로정책과 김호 팀장, 그리고 경동 엔지니어링 강모 회장, 동해 종합기술 김모 대표가 융역조사 계약 체결을 위해 만났습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특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국토부 김 팀장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기존 노선, 즉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아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새 노선을 최적의 노선인 것처럼 대안으로 제시해주면 융역 계약 수행에 편의를 봐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두 용역업체의 강모 회장과 김모 대표는 국토부 김 팀장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후 경동의 강 회장은 부하 직원인 허모 전무와 김모 상무에게, 동해의 김 대표는 이모 부사장과 문모 전무에게 각각 원안인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더 우수하다는 조사 결과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적시됐습니다. 이 용역 계약을 맺은 지 불과 10여일 뒤 융역업체는 기존 노선과 전혀 다른, 즉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몰려있는 강상면 쪽으로 바뀐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당선은 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이었는데 국토부 팀장은 누구의 지시로 융역업체에 노선 변경을 제안했을까? 도로관리국장님 좀 뵈러 왔는데 MBC에서 왔습니다. 당시 정권 인수위원회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당선 19일 만에 국토부가 빠르게 움직인 이유는 뭔지,
오늘 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앞두고 현지에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중국에 도착했고 중국과 사이가 불편했던 인도도 미국과의 갈등 속에 중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도 출발이 임박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열차가 지나갈 중국 접경지대 단둥의 분위기를 이필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텐진을 방문했습니다. 푸틴은 방중에 앞서 공정한 다극 세계 질서 구축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움직임에 인도도 거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와 중국이 파트너이지 적수가 아니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인도와 중국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앙숙처럼 지내던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50% 관세 폭탄을 맞으며 갈등을 빚은 이후 중국과의 협력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और संवेदनशीलता के आधार पर हम अपने संबंधों को आगे बढ़ाने के लिए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 단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예약을 안 받던 압록강변 호텔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강변뷰 방들의 기존 예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숙박객 외에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용 열차가 지나갈 압록강 철교 주변의 통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영업하던 압록강 단교는 오늘 예고 없이 오후 2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운행하는 야간 열차가 중단된 것도 김정은의 전용 열차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24시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하루 전 도착을 위해 내일쯤 평양을 출발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이렇게 한미 일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다시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이간질하는 양국 극우 진영의 왜곡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오해라고 밝힌 이후에도 계속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 미국 극우 인사들이 다시 한국을 찾아 국내 단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정상회담 직전 숙청 혁명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의 SNS 주장은 위기였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나 설명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침착하게 대응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Because it didn't sound to me like South Korea.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하지만 이런 음모론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이틀 뒤 미국 보수계의 거물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은 워싱턴 타임스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통일교가 소유한 이 보수 일간지에 한국의 새 정부가 정치와 종교 자유를 전면적으로 공격한다. 숨막힐 정도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오해라고 밝혔는데도 또다시 왜곡된 주장을 편 겁니다. 게다가 지난달 21일 위성락 안보실장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불발된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MBC에 루비오 장관은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호출을 해 못 온 것이라며 대신 유선으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면 그 의도를 알게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고 3번이나 사과한 것을 감안하면 해석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엔 극우농계 고든창이 의회 매체 더힐에 반미주의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다는 식의 음모론을 폈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사실 무근이자 왜곡이라는 취지의 반박문을 기고해야 했습니다.
한국계 첫 상원 의원인 앤디 김은 극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미국의 방대한 정보망으로 금방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Like I'm not getting caught up on it. I'm not following up on that issue because I don't think it's a major concer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음모론을 전파하는 극우들의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한국판 마가를 꿈꾸는 한 단체 행사에 미국 극우 인사들이 대거 합류합니다. 극우의 대부인 스티브 배넌과 끈끈한 관계이자 신나치 백인 우월주의의 대표주자인 잭 포소비에 미국 대학은 좌파 이념의 확산 공장이고 2020년 미 대선은 도둑 맞았다고 말하는 젊은 보수 찰리 커크 등이 연단에 섭니다. 주최 측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값비싼 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뒤엔 반대로 전한길 씨 등이 미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한미 두 나라 극우 세력 간 연대는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전한길 씨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등을 알리겠다며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왔습니다. 전 씨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데 이어 대구시장 후보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꼽으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번엔 자신에게 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이 지지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당시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자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한길 품은 그죠? 바로 장동혁 후보가 이제 당대표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전한길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한길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꼽기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장 나오면 이진숙 무조건 저는 될 수 있는데 저는 양보합니다. 무조건요. 마치 자신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이번엔 본인에게 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벌써 저한테 인사청탁이 막 들어옵니다. 놀랍죠? 왜? 장동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전한길이 이제 파워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청탁 전화를 받아도 그런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유튜브 구독자가 매일 10,000명씩 늘고 있어 이들이 모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씨가 비선 실세냐며 극우 유튜버에게 당 운영의 키를 맡기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극단적인 정치 선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제는 공천권까지 거론하는 현실이 국민의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 씨가 당 외곽에서 의병으로 열심히 싸웠고 그게 가장 잘 맞는 역할이라며 당직 기용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전 씨 역시 당직이나 공천에 욕심이 없다고 밝혀왔지만 전 씨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전한길 씨가 대구시장감이라고 언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정치적 욕망을 위해 방통위원장 자리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급기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을 내려놓으라며 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민영방송사 대담에서 우 수석은 국무회의에서 시키지도 않은 발언을 해 뉴스를 만드는 등 이 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 위원장이 사실상 반대한 방송 3법을 두고도 과거 정치권이 100% 사장을 임명했지만 방송 3법 개정안에선 영향력이 거의 사라졌다며 방송장악이라는 이 위원장과 국민의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확실하게 방송을 장악할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100%였는데 그렇죠. 이 바뀐 법안으로는 한 4분의 1 정도로 줄였어요. 이 위원장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치 편향 발언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 주의 처분을 받았고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대통령실이 직권 면직을 검토하는 가운데 공개 사퇴 요구까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SNS를 통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개막 닷새째를 맞은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가 현지 호평 속에 황금 사자상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MBC가 현지에서 박찬욱 감독과 주연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한류가 특정 장르의 벽을 넘어 전 세계의 주류가 됐다며 수상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베네치아에 몰려든 전 세계 영화 팬들 가운데 한국 영화 박찬욱 감독의 팬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Joint security area, the more recent one, Decision to Live. I'm a huge fan of Park Chan-wook works. MBC 취재진과 만난 배우들도 달라진 한국 문화의 위상을 새삼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 K-팝의 혹은 K-뮤비의 팬뿐만 아니라 그 레드카펫에 모인 모든 이가 예진 씨와 저를 알아보고 환호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어떤 누군가 일부의 문화가 아니고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한류라는 것이 메인스트림으로 정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구나. 끝나고 이제 박수를 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뜨거운 무엇인가가 올라오면서 와, 다시 나에게 또 이번 생에 이런 기회가 있을까? K-팝 데모넌터스의 K-컬처 열풍을 이어갈 걸로 기대되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는 실직과 가족 붕괴라는 세계 보편적 주제를 유머러스한 풍자극으로 풀어냈습니다. 웃음조차도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한심한 사람을 그냥 구경하면서 생기는 웃음이 아니라 저런 면이 나한테도 있지. 나도 저럴 때가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쓴웃음을 짓는. 어쩔 수가 없다는 극중대사를 영화 제목으로 삼은 데 대해 박찬욱 감독은 일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피하고 싶을 때, 변명하고 싶을 때 얼마나 자주 이 말을 쓰는지 느끼길 바랬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쩔 수가 없다의 국내외 흥행과 황금 사자상 수상으로 부진의 늪에 빠진 한국 영화가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많은 관객들에게 어필하고 싶고요. 영화제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그것이 한국의 관객들에게 더 관심을 모아서 영화관에 많이 좀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체에 빠진 한국 영화계와 달리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해외 관객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이번 영화제가 한국 영화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1월부터 점포 15개를 차례로 닫습니다. 임대주와 임대료 인하 협상이 되지 않은 15개 지점에 대해 폐점을 한다는 건데요. 직원들과 입점 상인들은 물론 지자체장들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폐점이 결정된 홈플러스 매장. 상품으로 가득했던 진열대는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이고 상품 한두 개만 덩그러니 남아있기도 합니다. 매장 안 활기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폐점이 예고된 홈플러스 매장은 울산 전체 매장 4곳 가운데 절반인 2곳. 고객님들이 찾으러 오시는데 이 물건 없어요, 뭐 저 물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홈플러스는 고용 보장을 약속하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마트 간판을 믿고 입점한 임대매장 점주들도 당장 대책 없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머리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멍한 상태입니다. 약간 제가 설마 했었는데 결정을 놔버리니까. 갑작스런 폐점 결정에
당장 생계를 어디서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할 시간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지금 소모품 취급받는 것이 조금 화가 납니다.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 상권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지자체장들도 나섰습니다. 들어올 때도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더 마음대로라면 그것이 지역사회와 지역 상권, 지역 경제,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역 경제와의 상생을 약속하며 자리 잡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또 한 번 지역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유통업계가 더 싸게 저가 제품 경쟁을 벌이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최근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업계에선 공교롭게도 똑같이 비싸도 5천 원까지 이렇게 5천 원을 기준으로 삼고 저가 물품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 하필 5천 원일까요? 송지연 기자가 그 답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 올리브유와 포도씨유 한 병이 4,980원, 4개를 묶어 포장한 즉석밥이 3,280원입니다. 모두 용량을 줄여 만든 저가 상품인데 최대 5천 원 이하로 가격을 맞췄습니다. 가격 때문에 눈길을 한 번 더 가고 뭐 양이 더 적어서 싼 건지 이런 거 비교해 볼 것 같고. 편의점 매대에 등장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한 달치 비타민과 유산균이 5천 원, 선크림과 색조 화장품은 3천 원입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이번에도 5천 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으로 5천 원이 이제 10,000원 이상을 넘지 않고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좀 캐주얼하게 고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유통업계가 저가 경쟁 상한선을 5천 원으로 삼은 이유는 뭘까? 요즘 1,000원짜리 몇 장으로 여러 생활용품 골라 살 수 있는 초저가 매장들 호황인데요. 10년 전만 해도 소비자가 부담 없는 금액하면 1,000원, 그래서 1,000원 샵이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코로나19 이후 물가가 20% 가까이 뛰면서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지갑을 열 수 있는 금액이 부쩍 올라간 겁니다. 귀는 솔깃하고 그거는 기분은 좀 괜찮아가지고 5천 원 미만은 그래도 조금 선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격을 매겨야 저가라는 인식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구매 의사 결정하는데 가격 부담이 안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사업자들의 또 생각도 2000년대 500원 상품으로 급성장한 다이소의 균일가 상한 기준이 5천 원까지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지갑 열기 어려운 불경기가 이어지다 보니 부담 없는 금액 기준만 5천 원으로 올라간 씁쓸한 저가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한 4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어젯밤 11시 반쯤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단독주택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습니다. 지난 6월에도 30대 중국인 여성이 정국의 자택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다 체포된 뒤 주거 침입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3위 SSG부터 8위 기아까지 2경기 반차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순위 싸움이 치열한데요. 5위 삼성이 한화를 상대로 3연전 싹쓸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 송기성 기자가 전합니다. 은퇴 투어에 나선 오승환에게 황금 자물쇠를 선물하며 훈훈하게 시작된 삼성과 한화의 맞대결. 한화 노시환이 이르말 대전 신구장의 몬스터월을 넘기는 역전 투런포로 기세를 올렸지만 전날 쐐기타의 주인공인 삼성 베테랑 강민호도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맞불을 놨습니다. 6회 초 이재현도 시즌 12호 솔로포로 팀 타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자신의 통산 4번째 두 자릿수 승리에 도전하는 삼성 선발 원태인은 홈으로 달려드는 주자와 충돌한 뒤 그라운드에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을 맞기도 했고 5회 한 점을 더 내주면서 힘겨운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3위 SSG와 승차 없는 4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도 3회 말 터진 이호준의 선제 솔로포와 5회 레이에스, 나승엽의 연속 적시타를 앞세워 두산의 3대0으로 앞서며 가을 야구를 향한 치열한 순위 싸움에 불을 지피고 있고
3위 SSG는 NC와 타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봉황대기 고교야구에서 경남고가 승부치기 끝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대호의 이름이 소환된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0대 0으로 맞선 8회 말 마산 용마고 우익수 이승현이 강하고 정확한 송구로 경남고 주자를 잡아냅니다. 와, 고등학생 어깨 맞나요? 하지만 경남고는 마지막에 웃었는데요. 10회 말 승부치기 2-3할로에서 등번호 10번 이홍인이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면서 경남고가 대통령배에 이어 2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대통령배 우승 기념으로 경남고 대선배 이대호가 후배들에게 소고기 1,200만 원어치를 사줬는데 이때 했던 이대호의 공약이 다시 조명받게 됐습니다. 이게 뭐야? 230인분이야? 경남고 후배들은 이대호 선배의 지갑을 걱정하는 재치를 보여줬는데요. 다시 한번 같은 메뉴로 이대호 선배에게 부탁을 하게 될 건지 궁금하네요. 저희 내년에도 우승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한리필로 먹겠습니다. K리그 안양 수비수 토마스의 골 한번 보시죠. 서울을 상대로 올 시즌 승리가 없는 안양이 오늘은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무더위 속에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경남 남해의 모습인데요. 앞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중부지방에서도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부산과 남해안의 최고 100 이상, 중부지방에서도 30에서 80mm가량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구시적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해제되거나 완화됐는데요. 9월의 첫날인 내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이 28도, 강릉 34도, 대구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밤에 중북부 지방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5도, 대구 26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2도, 부산도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충청도는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강릉에서 직접 주재한 가뭄대책회의에서는 지자체장이 정확히 설명을 못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잘 소통하는 것도 공직자에게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가뜩이나 가뭄으로 답답한 주민들을 더 답답하게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